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있으니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경매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제가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구독자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에 대해 알려드린 것처럼 경매도 김알TV스럽게 최대한 쉽게 이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을 사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일반 매매, 두 번째 공매, 세 번째 경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매매는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는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채무 관계를 법원에서 일정한 절차, 즉 민사집행법을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벌써 어려우시죠? 오늘은 큰 틀만 이해해보는 시간이니 편하게 들어보세요.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요, 무엇보다 시세 대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싸게 사는 게 최고죠. 일반적으로 주택의 시세 80에서 90% 선에서 낙찰되는데요. 유찰이 되는 경우 처음 감정가에서 30%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때 유찰이란 낙찰되지 않고 무효가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낙찰되지 않고 무효가 되면 처음 감정가에서 30%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또 일반 매매에 비해 대출 활용도 유리합니다. 경매 낙찰자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경락잔금 대출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심사도 까다롭지 않고 대출 조건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기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버리지 효과 배웠죠? 우리 김알TV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귀에 쏙쏙 들리셔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주위에서 경매 낙찰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3천만원 가지고 투자했다, 5천만원 가지고 투자했다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알TV 구독자분들도 낙찰받는 그날까지 경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매를 당하는 분들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반대로 채권을 회수해야만 하는 채권자로서는, 즉 빌린 돈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매수하는 낙찰자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경매도 민사집행법을 필두로 한 부동산 분야의 한 축이며 부동산을 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언뜻 생각했을 때는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경매가 더 안전합니다. 사실 투자라는 측면에서 뭐가 더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요. 부동산 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만 정확하게 하고 들어간다면 사기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는 사실,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열공. 경매의 경우 입찰보증금 10%도 법원이 보관하고요. 추후에 기각이나 취하 등으로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가 실체와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이나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오늘은 편하게 들어두세요. 차후 영상에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고 처리하다 보니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는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전에 물건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유치권, 지상권, 근저당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껴있는 특수 물건들은 제외하고 일반 물건으로 쉬운 물건부터 공략해 보세요. 스텝 바이 스텝. 자, 경매 절차는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권리 분석, 임장 현장 조사, 그 다음 입찰가 산정, 그 다음 명도, 매매, 순입니다. 이때 권리 분석과 명도가 가장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권리 분석은 물건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고요. 명도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매각 물건 명세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써 있다면 안전한 물건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명도는 이사비를 주며 차분히 협상해서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명 말처럼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도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처럼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이 등장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간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부동산 상식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까지 김알TV에서 알려드린 부동산 정보에 좀 더 보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속에 여기저기 섞여 있는 관련 법률들을 꺼내서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경매의 실질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에 걸쳐 전체적인 개요와 권리 분석을 위한 기초 지식, 권리 분석 사례들도 살펴볼 거고요. 임차인 분석, 경매 절차, 배당, 명도 등에 이르기까지 경매의 전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봄으로써 김알TV와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척 위험하기도 해요. 이런 양면성을 가진 부동산을 그저 운에만 맡기고 지인들의 말만 믿을 순 없겠죠.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김알TV가 기본부터 알려드릴 테니 저를 나침반 삼으시고 잘 준비해 두셨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저희는 앞으로 경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자주 올리고 영상으로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생각이 나실 때마다 응원 부탁드려요. 항상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